저희가 재산 분할 먼저 정리를 하고 양육권에 대해서 말씀 나누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그 집이랑 또 차량이 총 3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한 번에 재산 관계를 정리하자는 의미에서 모든 그 재산을 다 포함해서 6대 4의 비율로 여기에서 6은 아내 측입니다. 6대 4의 비율로 여기에서 6은 아내 측입니다. 50%까지 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40% 정도가 아마 적합한 판단이 되지 않을까. 돼서. 지금 마음이 많이 상하셨다. 그쵸? 네. 제가 40% 얘기해가지고. 아니요, 이제 네, 좀 제가 이렇게 40% 정도 받을 것 같아요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소송을 가거나 혹은 조정을 가거나 40%를 주장해야 돼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받을 수 있을 만큼만 받을 거면 조정하는 게 의미가 없죠. 주장을 할 때에는 6대 4 주장을 해서 5대 5로 맞춰보는 건 어떨까. 저희가 기호도를 그렇게 산정한 이유가요. 아내분도 이제 뭐 술을 마신다거나 뭐 이런 거에서 잘못된 부분은 알고 있는데 어찌되었던 그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친정어머니께서 정말 큰 도움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래서 아이들 케어하고 이 가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 부분을 좀 높게 반영해서 전체에서 6대 4로 나누는 것이 어떤가 이런 입장입니다. 그 장모님 기여도랑 막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조금 어이가 없어서 솔직히 꼴도 보기 싫었어요. 우리의 기여도를 말하는데 왜 삼자인 이제 장모님을 물론 가족이지만 끌어들이는 거에 대해서 매우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본인 기여도가 더 높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첨언하자면 아내분이 2016년부터 2020년도까지 맞벌이하면서 네, 맞아요. 소득 활동을 4, 5년 계속 정도 하셨군요. 하셨고. 네네네. 네. 가게에 기여한 그런 실질적인 도움도 있고 거기에 더해서 자녀 출산과 양육에도 양육에도 전적으로 애썼기 전적으로 때문에 기여도는 제가 좀 더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네네네. 네. 그 먼저 하나 여쭤보면 자녀 양육과 관련해서는 혹시 양육권을 주장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아내분께서 남편이 사실 경제 활동을 주로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아내분이 한 4년에서 5년 정도 앞에 업무를 하셨어요. 경제적인 기여를 하셨고 근데 이제 그 소득의 수준은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고요, 보면. 뭐 사실 저희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 보면 그래도 우리가 육사라고 보이는데 근데 남편분이 양육을 아내분이 하신다라고 당연히 하실 것 같고 그게 맞다라고 생각했어요. 본인이 가사 양육을 별로 그렇게 많이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6대 4가 아니라 직접 얘기하시죠. 몇 가지 재산 분할을 하겠다라고. 뭐 60대 40, 50대 50 약간 요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뭐 제가 생각할 때는 2대 8까지 누가 누가 제가 있고요. 저희가 8이요? 예, 저희가 8이요? 예. 좀 놀랐어요. 많이. 재산이 별로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뭐 왜 2대 8? 재산이 꽤 있는데. 왜 2대 8입니까? 최초에는 그냥 5대 5라고 생각했었는데요. 네. 근데 어제 성역 캠프 중에 선배님과의 대화에 인생 선배님 저희가 새로 추가한 네네네, 코너죠. 추가. 예, 네. 그분을 말 들으니까 자, 지금 이제 집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누가 양육을 해도 그 집의 반이 됩니다. 반을 가져갈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3억짜리 이제 어떤 전세를 산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1억 5천씩 가져갈 거 아니에요. 거기서 또 그러면 무조건 애는 1억 5천짜리 집에서 살아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아주 여유가 있지 않으면은 더 나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안 나아지죠. 근데 딸 둘이 만약에 이혼해서 엄마가 키울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면 처음에 최초에 세팅되는 환경이 어느 정도는 유지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강하세요. 근데 그 좋은 생각이세요. 좋은 생각인데 그럼 양육비 쪽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재산 분할은 그래도 주장할 수 있는 부분들 주장하는 게 어때요? 그러니까 양육의 환경이라는 것은 양육비를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 있으니까 그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니까 8대 2가 맞는 것 같아요. 예. 오. 자녀들이 너무 소중합니다. 그 정도는 8대 충분히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2대8로 계속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다 주고는 싶은데 20%를 따로 뺀 거는 제가 다시 시작하려고 하면 전셋집이라도 있어야지. 저는 언제든지 경제 활동을 계속하기 때문에 벌어들일 수 있거든요. 양육비도 줘야 진심이세요? 되는데. 예, 양육비 주면서도 충분히 생활할 정도 그 정도 능력은 됩니다. 세나 씨 지금 그 얘기 들으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냥 짠해요. 네? 짠해요. 짠하다. 짜다고? 난 짜다고 하는 줄 알았는데. 팔을 나한테 양보하고 이만 갖고 출발하겠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좀 짠하다. 아주 초반부터 의외의 상황이 예. 사실 제가 조정을 시작하기 전에 막 으쌰으쌰 말했거든요. 근데 2대8. 어허, 네. 진실된 사람이구나. 내가 몰랐다. 아, 나 팔 주고 너 어떻게 살래? 이런 마음이었어요. 이 가지고 어떻게 살려고 바보 같다. 약간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했던 말 번복하지 않고 끝까지 이런 모습 보여줘서 고마웠어요. 욕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 또 뭐 저렇게 또 배려를 하고 아빠로서 되게 멋있다.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진한 감동도 저도 좀 받고 그랬습니다. 저는 아까 처음에 2대8 얘기해서 뭐 얼마 없어서 뭐 그렇지 하는 게 않습니다. 없으니까 그냥 뭐 마음대로 해라 뭐 10대 0이든 그렇죠, 10대 뭐, 0이든 별 차이가 이런 줄 없다.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재산이 꽤 있으세요. 많습니다. 굉장히 큰 아주 배려를 저희가 이혼 숙녀 캠프를 그래도 지금 여러 번 진행을 했는데 2대8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가름마도 아니고 갑자기 여기서 2대8이 맞습니다. 소장님 지금 가름하고 2대8 정도. 예,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름대로 아주 경우 있는 사람이네요. 네. 양육비를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저희가 이제 양육비를 저희가 주장을 하려면 남편분 소득을 소득을 알아야 알아야 돼요. 되는데 정확하지가 않죠. 정확하지 맞아요. 않아가지고요. 네네네. 혹시 남편의 새 전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사업을 해가지고 잘 몰라요. 아, 평균적인 금액도 모르세요? 네, 그냥 월급 개념으로 네. 달달이 생활비로만 툭툭 던져줘서 네. 근데 뭐 생활비 잘 갖다 주니까 저는 또 이제 생활비 얼마 드세요? 500? 그렇구나. 갑자기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또. 그러면 주장은 잠깐 최고 구간 기준으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왜냐면 모르니까. 네. 만약에 적게 주고 싶으면 밝히면 되거든요, 상대방이. 네네. 그래서 일단은 그냥 저희가 네. 대략적으로 지금 현재. 1인당 130만 원 해서 260만 원을 주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소득을 모르는 상황이어가지고 그 정도입니다. 소득이 어느 정도예요? 지금? 소득이 어느 정도예요? 지금? 세전. 근데 사업을 하고 계셔가지고 이게 좀 왔다 갔다 했는데 연으로 치면 연. 연으로 치면 이때까지 통계적으로 보면 한 1,000 정도. 전. 이때까지 통계적으로 보면 한 1,000 정도. 전. 네. 전이면은 뭐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 그 아내분은 지금 남편 소득 처음 알았는데 네. 기분이 어떠세요? 네. 많이 보내요. 생각보다 많이 본다. 생각보다 많이 번다. 네. 아이를 키우는데 부족함이 없는 돈이라면 뭐 아빠도 그 정도는 충분히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정도 금액이면 뭐 합리적인 금액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네. 우리 세나님은 어떠세요? 지금 이렇게 남편분 이야기 들으면서 아까 이혼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혼에 대해서 생각은 어떠세요? 이제 사실 듣고 보니 좀 이제 제가 이제 사실 요구사항이 되게 많은 편인데 지금까지는 정말 벽 보고 얘기하는 느낌이었어서 근데 이번 일로 이렇게 좀 요구사항을 조금 이렇게 좀 들어준다면 그래도 결혼 생활을 좀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